저는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청년 정당, 네트워크 정당 그리고 전문가들을 영입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너무 새롭지는 않은 말. 네. 젊은 사람들을 많이 영입하고 전문가들을 영입해가지고 더 나은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은 어찌 보면 기존의 정당들이 하는 것들이어서 뭐 예를 들면은 좀 화끈하게 당원 7, 일반 3 그런 민심 비율을 그렇게 반영할 게 아니라 네. 100% 민심 비율로 하겠습니다. 2021년 보궐선거 때 준준 결승 때 우리는 100% 민심으로 해서 박형준 시장과 오세훈 시장을 만든 전력이 있습니다. 네. 우린 다시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야 됩니다라든지 네. 아니면 지금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완전히 없애겠습니다. 아무리 당심과 민심 비율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그대로 둔다면 그건 어차피 국민의힘 지지층한테만 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한테만 국한되지 말고 다시 민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의 결단이 있었으면 조금 더 뭔가 좀 다른 기조로 나아가려고 하는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하다. 그리고 또 하나 깨야 할 포인트는 네. 주황색 넥타이를 매셨어요. 아. 근데 저희는 그냥 농담 삼아서 예. 우리 당한테 보내주시는 추파신가 했는데 그냥 그게 그냥 농담 삼아 했는데 네. 진짜 취재로 그렇게 되고 있답니다. 아, 예. 개혁신당과 이렇게 좀 우호적인 관계를 보내려고 하신다는 그런 취재도 좀 되고 있다고 해서 예. 뭐 그런 말씀 잠깐 드립니다. 그러니까 총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제 과거에 대한 얘기에 너무나 많은 부분을 할애할 필요가 없이 그렇죠. 그것을 오히려 덮어버릴 수 있는 그렇죠.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어떤 결단과 깜짝 놀랄 만한 쇄신책. 그러니까 과거를 벗어나자고 계속 과거를 벗어나자 하면 그게 과거에 전 국한되는 오히려 더 올가미처럼 계속 예. 수렁에 빠져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거를 잊혀지게 할 만한 또 다른 비전, 다른 비전을 제시해서 사람들이 그것만 되뇌이게 하는 것.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과거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당대표의 전 책임과 역할이라고 보는데 과거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했듯이. 그러니까 PPAT라는 걸로 도배를 했거든요. 이제 이준석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네. 저도 그때 지방선거 출마자였어서 되게 네. 반발심이 있었었는데 네.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불편한 걸 좋아해요. 그때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제 정당 공천을 받으려면 시험 봐야 되는구나.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일부러 이준석 대표가 어떤 교실에서 이렇게 머리를 쥐어짜고 네, 네, 시험 네. 보는 장면을 사진을 일부러 공부를 했는데 예. 그런 게 어찌 보면 그러니까 결국 그거죠. 정치인들이 좀 더 불편하고 서로 뭔가 좀 쇄신 경쟁을 하는 그러면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정당한테 표를 주는 게 일반적인 어떤 개혁의 어떤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과연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했었던 요 기조에 그런 효과가 일어날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자, 말이 나왔으니까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앞으로 우리 당이 어떻게 선거 전략을 세워나가겠다, 실천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 사실은 방점을 두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하나씩 좀 짚어보죠. 청년 중심 정당 많이 들어본 말 같기도 하고 네. 새로운 말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우선 그 장동혁 대표가 주황색 넥타이까지 메고 나왔는데 넥타이. 그렇게 박하게 평가를 새해 벽두부터 아니 방송이니까. 네.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요. 기답니다. 굉장히 유감이. 네. 그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 미래 비전 아무리 얘기했어도 네. 이 계엄 얘기 안 했잖아요. 예. 그럼 그냥 도로 무게예요. 그렇긴 언론들이 해요. 뭐 다 그 얘기만 했을 겁니다. 근데 네. 어쨌건 이제 그 얘기를 일단 정리를 했다는 거 예. 저는 높이 평가하고 네. 저는 장동혁 대표 쪽이가 아니에요. 아시지 네.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무슨 뭐 친한 게도 아니고 그냥 네. 저는 객관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냥 우리 당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라를 네. 위해서 그런 이제 견제에서 저는 나름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이제 미래 비전 얘기했는데 저는 이거는 되게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당에 들어온 지 이제 거의 2년이 됐는데 네. 제가 제일 그 목말라 했었던 그 세 가지가 다 담겨 있어요. 첫 번째가 청년. 자, 첫 번째 청년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지방선거 당장 청년 공천하겠다는 의무 공천제 이거는 예. 말로만 우리가 청년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청년들을 전면에 내세워야 된다고 저는 그래야 우리나라가 발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쿼터를 말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그럴 것 겁니까? 같습니다. 의무 공천제니까요. 예. 의무 공천제라는 거는 쿼터를 주겠다는 얘기죠. 일정 네. 비율 이상 주겠다는 얘기고 네. 그다음에 이제 2030 쓴소리위원회를 당의 상설 기구로 만들겠다. 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청년들 2030들이 우리 당을 지지하고 우리 당에서 뭔가 뜻을 펼쳐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저는 우리 당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청년들에게 일정 부분 의무 공천제를 한다고 하면 네. 서울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장까지는 아니어도 서울시 의회 또는 각 구의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이제 청년들한테 공천 기회를 의무적으로 할당하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처럼 들려요. 그렇습니다. 예. 시의원 또는 구의원들도요. 네. 청년들 중에 그 뜻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럼 시의원, 구의원들이 청년들이 들어가면 예. 의회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네. 근데 구 같은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런데 예. 저희 구 서울 구로구의 경우에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예요? 1년 예산이 1조 원이 넘어요. 1조.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런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 미치는데 네. 거기에 저는 그 청년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는 것, 새로운 시각, 그 역량을 도입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언론이 포커스를 이제 주기 위해서는 네. 구청장 두어 곳은 청년들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것도 뭐 좋은 아이디어인 그건 것 좀 같습니다. 너무 성급합니까? 구청장까지는? 아니 뭐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청년이라는 게 요새 이제 보통 뭐 기준이 40살까지도 뭐 보기도 40세, 만 45세 45세, 뭐 이렇게 하지 45세 않습니까? 만 네. 45세. 그럼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거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번, 3번이 네. 2번, 3은 이제 전문가 네트워크라는 건데 2번이 예. 전 이건 이제 정책 역량이거든요. 아, 예. 전 우리 당이 제일 부족한 게 정책 역량 같아요. 아. 우리가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면 네. 국민의힘이 또는 지방선거 승리하면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네. 그런 비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핵심 포인트가 여기 이번에 네. 전문가들 영입해서 그 여의도 연구원도 강화하고 네. 정책 역량 개발하겠다.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3번이 약자와의 동행이에요. 아.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거 사실 오세훈 시장도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네. 여기 이제 그 연대 3번 이제 국민 공감 연대인데 네. 여기 첫 번째 나온 게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 예. 이거 확대 개편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이 보수 정치가 예. 청년들 중심으로 하겠다. 네. 그다음에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네. 승부하겠다. 네. 그다음에 약자와 동행하겠다. 네. 이 세 가지가 저는 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포인트인데 네. 전 이 1, 2, 3번이 다 담긴 것을 보고 아 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 같다 이번에 저는 이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한다면 네. 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쇄신안 발표에서 한 것 네 가지로 저는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계엄에 대한 사과. 그다음 미래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청년.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전문가. 세 번째가 약자와의 연대. 네, 네. 네. 자, 이렇게 요약을 정리할 수 있겠는데 총장님 결국은 이거를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사실은 모르겠어요. 일단 전 가장 높이 평가하는 건 계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과하겠다라는 것을 가장 네. 앞단에 배치한 것. 네. 그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박하게 평가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깊은 유감을 자아내고 계십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서 이거 어떻게 수습할까? 그래서 자 어떻게 해야지? 네.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뭐 일반적인 어떤 워딩이라고도 평가를 했지만 네. 필요한 말은 말이기 때문에 네. 이거 이제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네. 장동혁 대표 머릿속은 되게 복잡하실 것 같아요. 일단 이건 이제 선거의 기조이기도 하지만 당내 어쨌든 지금 당장 진압해야 될 갈등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호선 위원장과 윤리위원회 당장 이제 꾸리기 시작했는데 그 국면을 어떻게 볼륨을 살짝 줄이면서 이렇게 오늘 제시한 비전을 이렇게 볼륨을 키울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믹싱을 할지를 잘 좀 고민을 하시면서 구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당 현안이라고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의 당계 게시판 논란일 텐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짐작해하는 그런 언급은 없었어요. 저는 없었어요. 네. 처음부터 꼼꼼하게 다 들었는데 네. 뭔가 뭐 끊어내고 가겠다던가. 당내 불화와 갈등은 이 선 이후로는 다시는 그러니까 뭐 없을 당내 것이다라든가. 부황 내지는 뭐 예. 당을 혼란케 하는 갈등과 절연하게 선을 긋고 간다던가라는 그런 느낌의 네. 말들은 전혀 없었고 네. 정말 단순하게 앞으로의 지방선거 그리고 과거의 계엄에 대해서 반성하고 어떻게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비전만 딱 보여가지고 갈등을 언급하진 않는데 네. 근데 오히려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예. 사실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되게 장동혁 대표의 고민이 많아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연장해 본다면 한동훈 전 대표의 당계 논란은 뿌리를 뽑고 가겠다 이런 뜻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면서 사실 제일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이제 계엄 탄핵 부분이고 예. 하나가 이제 그 당원 게시판 등등 이제 친한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었겠죠. 네.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명시적으로 딱 이렇게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네. 폭넓게 정치연대 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아까 말씀드린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이재명 독재에 막는데 뜻을 같이 하는 세력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하겠다. 마음을 열고 힘을 모으겠다. 여기까지가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가 할 수 있는 표현의 최대치였던 것 같아요. 근데 당 지도부가 말이죠.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대표의 말 따로 실제적인 당 지도부의 행동 따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예. 오늘 1월 8일 사실 이 그 발표가 네. 1월 7일 발표가 네. 모든 것의 분수령이었어요. 이쪽도 저쪽도 네. 일단 그거 한번 보자. 네. 어떻게 나오는지. 예. 그거 보고서 그 다음 스텝을 결정하자. 저는 이제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오늘 그 발표는 일단은 그 어느 정도 선은 저는 충족시켰다고 봐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양방이 조금씩 한 발씩 물러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한동훈 대표 전 대표도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리 책임, 네. 도의적 책임 네. 이 정도에 대해서는 뭔가 좀 더 진전된 입장을 밝히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윤리위에서도 이걸 뭐 중징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납득할 선에서 서로 이 문제를 일단락하고 싸우더라도 선거 후에 싸우자 이거는 일단 이게 덮어두자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저는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어떤 그런 단초 정도는 오늘 마련된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전반적인 정치 연대의 장동혁 대표의 정치 연대 메시지의 초점은 제가 보기에는 개혁신당에 있어요. 그건 그렇군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메시지를 보낸 주황색 건데 넥타이도 넥타이도 메고 네. 그쪽과는 정치 연대 확실히 하고 싶은데 네. 한동훈 전 대표는 그거는 그래도 뭐 일단 뭐 같이는 가야지 그럼 뭐 잘라내겠어? 저는 이런 정도의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네. 오늘 오후라도 네. 가령 예를 들어서 김문수 최고, 김재원 최고, 장해찬 뭐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이런 이들이 좀 더 유화 제스처의 발언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더 우리와 이런 기대를 뒤엎는 더 강경한 발언이 나올 것인지 그런 것도 초점 아니겠습니까? 결국 윤리위 결정이 중요하겠죠. 윤리위 결정. 네. 근데 윤리위부터가 지금 출발부터 저렇게 삐그덕대고 있는데 네, 네. 당원들이 윤리에 대해서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쉬운데요. 예. 윤리위 그 인선이나 이런 윤리위원장 그 면모 네. 좀 저도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이 모여져 있을 때면 네. 정말 누가 봐도 공평무사하고 권위 있고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네. 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구인난도 있었겠죠. 이럴 때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건 윤리위라는 게 당 지도부의 의중도 저는 뭐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네. 그렇다면은 윤리위에서 빨리 이 문제를 결론을 내리고 일단락하고 네. 그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네. 일단 예. 두 분이 좀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누가 그걸 중간에 다리를 놔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리를 안 놔도 되고요. 예. 먼저 좀 만나자고 하는 쪽이 사실 전 이기는 것 같거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설 수 없나요? 근데 이제 단체장이니까 어쨌든 오세훈 본인의- 서울시장은 장동혁 대표하고 오히려 각을 세우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뭐 오세훈 시장이 다리를 놓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지금 두 사람의 사이가 지금 자꾸 멀어지는 건 두 사람의 사이에서 정치가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아 형님 한번 만나시죠. 내지는 우리 한동훈 대표님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봅시다라고 하는 그런 좀 큼지막한 어떤 행동들이 안 보이니까 자꾸 그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이 양쪽으로 끌어당기니까. 아니 국민의힘 5선 6선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네? 자꾸 그분들이 거기에 이럴 때 무게감 가지고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죠? 물론 이제 윤한홍 의원이나 추경호 의원이나 뭐 권영진 의원이나 최근에 좀 쓴소리를 하긴 했죠. 주호영 의원까지. 조경태 의원도 6선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필리버스터 이전까지는 약간 이렇게 좀 끌어올랐죠 분위기가. 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네. 그런 메시지를 주시기도 했는데 필리버스터가 있고 나서 다시 한번 그 볼륨이 줄어드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는 좀 목소리를 내야죠. 이렇게 네. 윤리위원회 해가지고 어차피 뭐 지금 어쨌든 한동훈 대표를 징계하겠다는 속셈은 뻔한데 네. 그렇게 징계해봐야 뭐가 남겠습니까? 음. 물론 뭐 당 게시판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정확하게 입장 표명도 해야 되고 네. 가족들이 쓴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면 사과는 해야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무조건 잘라내고 갈 것이냐, 네. 그 정도의 허물은 덮고 하나의 통합을 위해서 갈 것이냐라는 것은 어쨌든 당 지도부의 기조이자 결정하는 수단인 건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계속해서 언론으로만 얘기하고 뭔가 이렇게 진짜 유치하게만 하니까 이게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 뭐 몇 주를 돌이켜 본다면은 말이죠.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 24시간 했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수고했다, 맞아요. 대단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 손을 일단 내밀었다고 우리는 다 해석을 했는데 약간 그걸- 늦긴 했죠. 31시간 뒤였으니까. 아, 네. 근데 장동혁 대표가 그 손을 잡기는커녕 예. 뿌리치는 듯한 그런 반응이 나왔어요. 예,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예. 하셨냐면 나의 필리버스터에 이견은 있을 수 없다. 하. 는 정도로 말씀하셔서 뿌리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원론적인 평가만 하신 것 그러나 같은데 손을 내민 쪽이 좀 머쓱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요. 네. 머쓱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존심 버리고 네. 아이 장동혁 대표님 만납시다. 아.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네. 제가 사과드릴 것 어디까지 우리가 한번 정해야 될지를 한번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봅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되게 뭐 이런 민간 단체도 그렇고 전현직 대표들이 사이가 안 좋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근데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정말 이 부동산, 물가, 환율 이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 앞에서 과연 그 나의 그 서로 간의 그 티끌만한 그런 경황된 감정 때문에 그런 거사를 그르쳐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이 벼랑 끝 전술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끝까지 임계점 비슷한 것까지 다 달았다가 극적으로 손을 잡는다 이런 식으로. 왜 침을 삼키세요? 그런 정도의 이제 고도의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우리 당이 지금 그런 정도를 제가 2년 동안은 그런 걸 못 봤고요. 네. 저는 이긴 지금 총장님 총장님이죠. 네. 총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저게 제가 대부분 듣는 국민들의 저런 목소리예요. 맞아요. 심정이에요. 네. 특히 이제 보수 정당 지지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 양쪽에 이제 그 좀 더 극단으로 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동훈은 절대 안 돼. 또는 이쪽에서는 장동혁 장동혁 안 돼.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분들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야 선거 이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한동훈 전 대표를 당원 게시판 문제로 징계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가족이 한 일로 본인을 징계하는 일이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냥 그 책임이 있는 정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좀 풀고 사과를 하든지 뭐 해서 이제 풀고 네. 장동혁 대표도 아니 선거가 예. 김문수 후보는 본인과 후보 경쟁 끝까지 치열하게 했었던 사이지 않습니까? 한동훈 네. 전 대표가. 근데 마지막 선거 가니까 러브콜 해가지고 결국 이제 유세도 하고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급한 거잖아요. 예. 선거라는 그래야 이길까 말까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걔는 다 빼고서 선거를 치르겠다. 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민생을 생각하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두 분이 감정 뒤로 하고 좀 손을 잡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간절한 소망입니다, 정말. 어제 저녁 밥자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서울시장 공관이 있는 서울 파트너스 하우스에서 안철수 의원하고 오세훈 시장이 2시간 동안 저녁을 먹었답니다. 뭐 약주를 즐겨하는 사이는 아니니까 만난 것 같은데 2시간 동안이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모두 다 해석을 하기를 이거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압박이다. 이제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안철수 의원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예. 이건 이제 어쨌든 지방선거를 걱정하는 한 구성원의 몸부림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적극 안철수 의원 만난다는 것은 본인도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구나. 그게 이제 본선에 대한 그러니까 공천을 받고 상대 후보, 상대 정당 후보와 맞붙게 되는 본선에 대한 위기감도 있지만 당내 경선에 대한 위기감도 좀 엄습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이죠. 거의 굳은자에 가까운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과 그다음에 잠재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경기도지사 후보인
이제 안철수. 안철수 후보.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와 경기지사 후보가 만나서 수도권에 관한 얘기를 했다라고 뭐 나중에 얘기는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2시간 중에 한 5분쯤 얘기하고 1시간 50분 동안은 장동혁 대표에 대한 걱정을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오세훈, 안철수 모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평가받는 그 상징이라고 하는 게 네. 그래도 중도 외연 확장이 가능한 후보들이라는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그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것은 어쨌든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어떤 비전을 논의했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물론 뭐 안철수 의원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뭐 안 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당 내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경각심을 두 사람의 만남으로 주는 것은 아니냐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은 경기도지사 절대 안 나온대요. 절대 안 나간답니다. 절대요? 예, 제가 어쨌든 같은 지역에서 활동을 하니까 분당 가면 활동해 보니까 물어보거든요. 절대 안 나간답니다. 손가락 하나 거실 수 있습니까? 네, 걸겠습니다. 네, 오늘 장동혁 대표 그 중에 이 내용이 있었어요. 네. 그 지역별로 당심 반영 비율을 조정한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 이게 전 서울시장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7대 3으로 안 하고 여기는 뭐 5대 5로 한다든지 이제 네. 이런 얘기예요. 예. 이건 오세훈 시장 쪽에 이제 보낸 저는 메시지라고 봐요. 아,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일단 그 조금 한 고비는 넘긴 뭐 그런 이제 오늘 이 발표라고 보여지고 장동혁 대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개헌 반대한다. 오늘도 국민의힘 그 중계하는 유튜브 링크 거기 들어가 보니까 예. 댓글이 이제 시작 전부터 쭉 달리는데 예. 대부분 댓글이 개헌은 정당하다. 개헌 사과하면 안 된다라는 네.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목소리가 강한 것도 맞거든요. 네. 지역에서는 숫자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강한 건 맞습니다. 목소리가. 근데 사실 용기를 낸 거예요. 오늘 이것은 장동혁 대표가.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낸 김에 이거 당원 게시판 문제, 네. 그다음에 그 오세훈 시장과의 관계 이런 등등 네. 정말 용기를 내서 이제 이 고비 넘어가면서 선거를 이기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오늘 모두 발언하고 나서 좀 비판 댓글이 많이 달리기 시작했었군요. 처음에는 아니 그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이미 한 다음에는 제가 댓글을 못 받고 하기 전에? 하지 마라. 뭐 계엄이 정당했다든지 뭐 그런 평가의 댓글들을 말씀하시는 저도 며칠 전에 이제 졸고 뭐를 하나 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요. 배신자 극복하고 저 너무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내란 극복하고 내란 올가미. 부정선거 극복하고 윤핵인 극복해야만 희망이 보인다고 기자님, 했다가 저는 그거 보고 진짜 거의 눈물이 광광. 아닙니다. 우리 이게 짜고 치는 고수처럼 전 그게 네. 정말 시의적절한 기사라고 좀 저는 봤거든요. 뭐 그래가지고 이준석 대표 그 공감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참 깜빡했는데 네. PPAT 있잖아요. 네. 이번에 해요 국민의힘이. 이번에 똑같이 그 시험 치릅니다. 모든 그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전 후보자는 9과목인가 시험을 다 보게 돼 있습니다. 또 우리 호 선배님께서 또 그 과목 중에 하나 그건 출제위원? 아닌가요? 출제위원 아니신가요? 뭐 그거는 이건 비공개 이것 같은데요. 아직 공개하면 안 돼요. 아니, 그 정도 됐으면 좋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